f의 역함수에다가 1 집어넣은 거를 구하래요. 하나하나 해보지 뭐. 자, G2부터 갈게요. 자, 그러면은 G2를 구하시려면 FG2가 얼마인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구할 수가 없나? 이건 알 수가 없겠네. G2로 가긴 좀 어렵고. 이거 해봐야 되나? 자, 일단 이거부터 만들게요. 이거 만들어보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것도 빨리 해놓을게요. 자, fx는 1 넣으면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4 나오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3 나오고, 그 다음에 4 넣으면 5 나오고, 5 넣으면 1 나와요. 그 다음에 a가 있고 g가 있었겠죠. 이게 g합성 f x였을 거예요. f합성 gs였을 거예요. 여기가 1, 2, 3, 4 4, 5여야 되는데 여기 1 집어넣었을 때가 2죠.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1이 1로 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돼. 그래야 1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가 1이죠. 2 넣었을 때가 1이니까 1이 나오려면 2가 5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 넣었을 때 1이 나오시겠지.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4 나오려면 4 나오려면 3이 2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합성했을 때 4로 나왔겠지. 그 다음에 4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4 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4가 3으로 가는 거고 마지막에 5가 4로 가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G입니다. G까지 다 나온 거야. 그럼 G는 얼마죠? 5. 자, 그러면은 이게 G 합성 F 역함수에 1을 집어넣는 건데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이 친구 역함수 만나면은 뒤집어져야 돼요. F 역함수, G 역함수 1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G 역함수 1인데 이것도 구할게요. 자, G 합성 G 역함수를 하시면 이게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G 합성 G 역함수 1을 넣었더니 이거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얼마여야 하냐면 G에서 1 나오는 값은 1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이었다. 그래서 얘가 값이 1입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1이었는데 얘가 F 역함수 1이 되시는 거지. 이제 얘만 보면 되는 거지? 얘 구하시려면 F 합성 F 역함수 X도 항등함수인 거니까 F 합성 F 역함수 X에서 1 넣을게요. 1 집어넣으시면 얘가 얼마가 돼야 1 나오는 거지? 1 나오시려면 5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5였다. 그러면은 이 값이 5였습니다로 끝나는 거니까 얘가 지금 5고 5인 거죠? 10. 자, 이 역함수 이용해서 역함수 성질 중에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써먹는 겁니다. 역함수 직접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 이거 구해놓고 그래프에다 마이너스 해놓고 막 대칭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렇게 풀면 큰일 납니다. 넘어가죠. 근데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긴 해. 만약에 이것만 해볼게요. F 역함수 1이 궁금해. 나 이거 A라고 할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 F 역함수가 1,A를 지난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 뜻은 fx가 a,1을 지난다라는 의미랑 같은 거니까 여기 y가 1 나오려면 a가 얼마여야 될까를 잡아주시면 되는 문제긴 해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알겠죠? 이거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사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이거랑 같은 얘기인 걸 알죠. 같은 얘기라는 걸 아는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게 GS 구하는 게 메인이었습니다. 요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F와 F 역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fx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f 합성 fx가 상등함수다 라고 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프로 풀어도 되긴 하거든요. 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같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f 합성 fx는 상등함수입니다 라고 보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fx의 그래프를 y는 x 대칭을 했는데 그게 다시 fx가 나왔다. 맞나요? 그러니까 y는 x 대칭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해. 직선에서는. 자, 보세요. y는 x가 있습니다. y는 x가 있는데 이거에 90도로 만나는 친구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거잖아. 이 친구는 y는 x 대칭을 시켜도 다시 자기 자신이 나와요. 볼래요? 이 친구 예를 들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1,2를 여기 지나겠죠? 그럼 얘가 2,1도 지나거든요. 맞아요? 이거 넣어도 되고 이거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y는 x 대칭을 시켜도 다시 자기 자신으로 찍히거든요. 저기. 이제 y는 x 대칭 시키면 일로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들은요, 이걸 항상 만족합니다. 오케이? 왜요? 이것 때문에. y는 x 대칭 시켰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그럼 누구는 일단 무조건이에요? 너랑 너는 무조건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상등함수는요, y는 x 대칭 시킬 건데 y는 x 자체잖아. 대칭 시켜도 그대로 나오게,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얘까지 포함시켜줘야지. 그래서 답은 길이. 괜찮아요? 근데 얘는 너무 당연한 게 미음은요 얘잖아요. y는 x 플러스 1이죠. 이거 대칭시키면 1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얘들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프로 푸셔도 충분하다. 식으로 가셔도 되긴 해요. 근데 뭐 식으로 가는 것도 한 번만 보여줄게. 예를 들면은 리을이 좀 찝찝하죠? 리을 한번 해볼게. 리을 간다. fx가 y는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그러나 f 합성 fx 한다잉. 이거 했을 때 자기 자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했을 때 상등함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대신에 여기에 여기에 얘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나요? 이게 이거잖아. 합성하는 거.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2인 거니까 x 빼기 2 플러스 2여서 x에 더 보입니까? 괜찮아요? 두 f 합성 fx를 했는데 상등함수 나왔지? 그래서 얘는 이걸 만족하는 친구인 거예요. 괜찮나요? 이렇게 수식으로 풀어도 된다고. 이건 수식으로 가는 거예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한쪽만 할 줄 알면은 문제 틀려. 저거 빨리 머릿속에 안 들어가. 이걸 적어봐야겠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겠지? 밑에 문제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 54번은 2번에 관한 문제겠죠? 그래프에 관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풀어볼게요. 54번. 이거 그래프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만족시킨다는 건 뭔 소리라고? y는 x 대칭을 시켰는데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자, 갈게요. 이거 y는 x 대칭 시킨다. 이거 대칭 시켜요. 그럼 누구 나와요? 이렇게 생기는 애 나오죠. 이 선을 y는 x 대칭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왜냐면 얘가 y는 1인데 x랑 y를 바꿀 거잖아. 그럼 y를 뭐로 바꿔요? x로 바꿀 거지. 그럼 x는 1이 됐겠지 뭐. 맞지? 자, 여기 y는 x가 여기 있어요. 이거 대칭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항등함수 나오는 거 아니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그 자기 대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탈락. 이 친구 y는 x 대칭시키면 다시 자기 대신 나오죠. 답은 3번. 괜찮음?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볼 것도 없이 찍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y는 x 대칭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랑 다시 겹치는 애가 이걸 만족하는 친구예요. 이걸 만족하는 게 뭔데요? f하고 f 역함수가 같다는 뜻입니다. 저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57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 또 나왔네. 이 뜻은 뭐라고? g하고 g 역함수가 같대요. 그지?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넣는다는 거지. 이건 이미 써져 있는 거고, 이 친구 y는 x 시켰을 때 자기 자신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g-1 값을 구하래요. 다음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된다. 오케이? 가보도록 하죠.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다음 함수 중에서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다음 함수 중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친구 중에서 저거 성립하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밖에 없어요. 다음 함수 중에서는이에요. 다른 함수는 안 돼. 다항 함수 중에서야. 이거 적어놓으세요. 다항 함수 중에서 fx하고 f 역함수가 같은 함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 뿐이에요. 다른 함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상.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5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5차 함수는 배우진 않지만 이게 2차, 3차, 4차, 5차인데 이거 아무리 돌려도 자기 대신 나올 수가 없어요. 모양상. 그지?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돌렸을 때 절대 자기 대신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다항 함수 중에서예요. 다른 함수 중에 되는 거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뭐라고 친구들?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1차 함수의 특징이 뭐게요? x, y 값의 합이 일정하다. 왜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였을 거 아닙니까? x 플러스 y가 k로 값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0하고 1을 더하면은 1이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더해서 1 나오는 거 누구예요? 뭐요? 괜찮음? x, y 합이 같아야 돼. 일정해야 돼. 얘랑 더 0하고 1 더하면은 1이죠? 그럼 얘랑 요거 결과값이랑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a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확신한 거예요? 이거 딱 읽는 순간 다항함수 있고 이거 딱 읽는 순간 너구나. 그 다음에 이거구나. 그럼 얘네들이 더한 거랑 얘네들이 더한 게 같아야겠네 까지 가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개념으로 푼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 수 있나? G0은 1이다. 그럼 G 합성 G0은 0인데 그러면 G는 0이다. 그러면은 1 넣으면 G1 G1은 1인데 얘는 이거 똑같잖아. 여기서부터 안 나오는 거구나. 어쩔 수 없네.
이거 gx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1차 함수라는 거 알고 풀어야 돼요. 견적 안 나오면. 그죠? 맞나? 여기까지 오셔야 돼. 다른 방식으로 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도 한정적이어서. 선생님, 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를 구하고 풀어야 돼요. 그쵸?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K를 구하면은 사실 이거 다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저 직접 구하고 푼 거랑 마찬가지죠. 다음 8번 집합 X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니야 당할 수 있는 이게 맞아. 이게 붙긴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다항함수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같은 다항함수는 얘 말고 없어요. 오케이? 내가 아는 것 중에 내가 아는 것 중이라고 하면 고교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넘어감. 물론 당연히 이건 실수 전체 범위에서입니다. 실수 전체 범위에서 만약에 정의역 범위가 한정되면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정의역 범위가 점으로 찍히면 다른 것도 가능한 거잖아. 자, 다음 x가 1, 2, 3에 대해서 x에서 x의 함수 중에서 이것 저거래. 이게 같대요. 개수 얼마 나는 거지? 잘 보세요. 이거 일일이 다 해봐야 되거든요. 잘 봐야 돼. 여기 지울게요. 다항함수라는 게 없지 여기. 그죠? 얘들아 여기 다항함수라는 게 없다.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은 기본이야. 자, 일일이 다 해봐야 돼. 잘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자, 이 뜻은요. 합성하면은 얘가 합성하면은 상등함수가 나와야 합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합성을 할게요. 잘한다. 만약에요. fx가 1이 1로 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음? 그러면 f 합성 f 역함수 1은 1이 나와야 돼요. 맞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등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결과가 1이 나오려면 여기서 반드시 뭐가 선택돼야 되는 거예요? 1이 선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1은 무조건 1로 와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얘가 1로 갈 거 아니야. x에 1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거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노란색 뭐 한 거냐면 f1이 1일 때를 선택한 거야. 그죠? 이거일 때는 f 역함수 1도 1이어야 한다. 괜찮죠?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둘이 남았죠?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것도 되거든? 자, 이거 됨. 이거는 y는 x죠? 그러면은 y는 x면은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잖아. 항등함수 항등함수의 역함수 상등함수니까 그거 두 개 합성하면 해가 일어났으면 좋겠지? 괜찮아? 좀 더 버텨볼래? 오케이. 그럼 이게 fx가 항등함수면 되는 거니까 이제 하나 나온 거예요. 하나 나왔어. 하나 또 뭐 있냐면 이것도 있어 얘들아. 자,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뭐 3 넣었을 때 3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몇 개 나오는 거야? 얘가 F1이 1로 갔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던 거예요. 일자로 쭉 가는 거랑 크로스로 가는 거 두 개 있었던 거야. 괜찮나요? 그 다음에 지운다. 이건 보여줬고 자 이번에는
F1이요. 2로 갈게요. 2로 갔다. 그러면은 친구들 무조건 여기서 얘 1을 고르는 친구는 2여야 돼요. 왜요? 2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이건 무조건 고정인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1에서 2로 가는 게 역함수, 2에서 1로 가는 게 역함수잖아요? 그지? 이거 맞는 거지? 연결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근데 그럼 1은, 자, 보세요. f 역함수가 2를 넣었을 때 1이 돼요. 그럼 fx는 1,1을 지나야 되는 거지? 얘가 2,1을 지나면 1,2 지나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1이 2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나 약간 뇌절 살짝 없는데 1이 3으로 가면 되나? 갈 수 있나 이거? 1이 3으로 가. 그러면 3은 다시 여기 하는 거구나. 3, 1로 가면은 역함수가 3, 1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맞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죠? 1이 몇 발 쏴요? 2발 쏴버리지. 자, 잠깐 무슨 소리인가?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게 뭐겠지? 1은 선택했지. 그럼 2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잖아. 2가 만약에 3으로 가볼게요. 그럼 3이 2로 가야 되죠. 그럼 3이 2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 자, 다시 원래 함수가 2에서 3을 쏘면 역함수는 3에서 2로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3에서 2로 가야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러면은 합성은 상관없네. 그 다음에 1이 1로 가면은 괜찮은 건가요? 역함수 되는 건가? 이거 되는 거죠? 잠깐만, 그 입술은 너무 많은데? 잠깐만요. 나 지금 뭔가 내절하는데. 잠깐만요. 1이 2를 골랐어. 그럼 얘가 무조건 1을 골라줘야 돼. 그럼 2가 1을 골라. 그러면은 1은 2를 골라야 돼. 그리고 3은 3으로 가는 거죠. 이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역함수 아무 문제 없는 거고 1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 그러면은 1이 2를 골랐을 때도 두 개네? 그죠? 그럼 같은 원리로 1이 3을 골랐을 때도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맞죠? 그럼 6개여야 되는데 이 답이 4번이랄 거란 말이지. 그죠? 내가 왜 안 된다고 판단했었지? 1일 때 두 개 나오는 건 맞거든요? 이건 맞아. 1로 갔을 때. 나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할게요. 왜 내가 이게 잘못 나오지? 이번에 이걸로 해볼게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잠깐만. 얘가 1을 골랐어.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1을 가야 돼요. 그지? 그럼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일자로 쭉 가는 거하고 크로스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거 되죠? 전혀 문제 없고 x에서
얘가 2를 골랐다고 쳐요. 그러면은 fx가 1,1을 지나면 f 역함수는 반드시 2,1을 지나야 되죠. 문제 없고. 근데 내가 왜 그때 이 얘기를 했지? 그럼 얘도 1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얘가 1로 가야 됩니다. 왜 이게 1로 가지? 만약에 F2가 3으로 간다 칠게요. 그럼 3으로 가면 fx가 2,3을 지나면 f 역함수가 3,1을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어 되는데 그럼 이거를 다시 합성할 때 문제가 생기나? 아니야. 전혀 문제 없는데. 네. 네. F에서 F 역함수로 아니고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거 합성은 상관없어요. 얘네들이 갖다는 미쳤나. 역함수가 아니고 F가 되는 거구나. F에서 F가 되는 거지. 나 어쩐지 왜 다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친구들 미안합니다. 이게 F에서 F로 가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리로 가야지.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내가 문제를 잘못 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게 했어. 자, x에서 x로의 함수에서 x로 갈 거잖아.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함수는 자기 자신끼리 합성했을 때 하는 함수로 가야 돼요. 그치? 이 뜻이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FF 해야 되는 거지? 아, 그치. 그러니까 이상하지.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1을 고르잖아요. 그치? 그럼 1을 고르면 얘가 F잖아. 얘 무조건 1로 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선 두 개가 가능해. 얘가 2가 3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도 2가 3으로 가면 돼. 똑같은 거 골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F니까. 그 다음에 얘가 1로 가고 1로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괜찮죠, 이거? 그 다음에 X에서 다시 이제 F에서 F로 가면은 뭐도 되냐면 항등함수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 된다 그랬죠? 상관없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상관없는 거고. 자, 이제 다시. 자, 이번에 1이 2를 골랐어요. 그럼 반드시 1이 2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근데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려면 이 친구는 1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은 함수니까 얘도 1로 올라가야 돼요. 맞죠? 그럼 당연히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선택할 수가 없어. 여기 대응되고 있는 화살표랑 여기 대응되는 화살표가 같아야 돼. 똑같은 함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이번에는 (1이 3을) 골라볼게요. 1이 3을 고르잖아요. 그럼 1이 3을 골라야 돼요. 같은 함수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1이 3을 고르면 이게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시려면 1 넣었을 때 결과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3이 1을 골라줘야 돼요. 얘도 3이 1을 골라줘야 돼. 그지? 남은 마지막은 2가 2 고르고 2가 2 고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케이스만 나옵니다. 이 역함수 하니까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 멍청이. 근데 역할수가 왜 안 되는 아, 역함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에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둘 다 모르시면 안 아니지. 역함수를 하는 거는 이게 1대1 대응이기만 하면 다 돼요. 그럼 1대1 대응 개수가 나와요.
이거 합성하잖아요. 그 우리가 골라줄 때 1대1 대응만 골라주면 이거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역함수 대신에 F를 넣었을 때 이 합성 결과가 항등함수가 나오는 애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FF 넣고 이게 항등함수 되게끔 꾸며준 거예요.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3 넣었을 때 3 나오고 이렇게 꾸며준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를 1이 1 골랐을 때 1이 2 골랐을 때 1이 3 골랐을 때를 나눠서 풀어준 거예요. 케이스를 다 구해준 거예요. 근데 1이 1 골랐을 때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1이 1 골랐을 때는 2개, 1이 2 고르면 1개, 1이 3 고르면 1개에서 총 4개가 나왔던 거예요. 내가 좀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sorry. 넘어갈게요. 정신을 가져 차려야겠는데 오늘. 자, 이 개념 666 개념은요,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현우가 나가서 듣는 게 괜찮지 않을까? 안 피곤해? 알겠어. 너가 너무 힘들면 나가서 들어. 너가 선택해. 근데 또 졸고 있으니까 말은 해줄게. 왜냐면 너도 모르고 졸니까. 약간 너 졸는지 몰랐었어. 너무 고민자던데. 갈게요. 자, 이 문제 개념은 이거야.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일반적으로 y는 x 위에서 만나 라는 개념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y는 x제곱이라는 친구인데 이렇게 딱 칩시다. 그럼 이게 1대1 대응인 함수라 역함수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y는 x가 있었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 y는 x 대칭한 게 역함수잖아. 그럼 역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y의 역함수예요. 이거 역함수. 맞아요? 그런데 파란색이랑 흰색이 만나는 점은요. 당연히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란색 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fx하고 얘를 이제 f 역함수라고 하잖아요. 이 둘의 교점은요. y는 x 위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알았어요. 왜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역함수를 돌려도 자기 자신이죠. 그러면은 역함수가 만약에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이게 역함수잖아. 맞아요? 그럼 교점이 몇 개예요? 무한기죠. 자기 자신이 나온 거니까. 그럼 꼭 여기서만 지금 교점이 생깁니까? 아니지. 이 바깥에서 생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요거처럼 생기는데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이제 y는 x 위에서 안 생기는 교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각해 칠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다 칩시다. 그럼 이거의 역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대칭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파란색으로. 그러면은 교점이 y는 x 아닌 점에서도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케이스들이 있어. 오케이? 근데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고 대부분은 y는 x 위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일반적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확실해요. 자, 저 친구 그려볼게. 대략적으로만 그리겠습니다. 저 친구는 x축이랑 0하고 2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만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만큼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빨간색만 그려져 있는 겁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만 그려져 있나? 맞아요? 그치? 이 친구를 y는 x 대칭할게요.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점은 절로 갔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렸을 거예요. 얘가 지금 얘가 빨간색이 fx라고 한다면 파란색이 f 역함수는 살짝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지긴 했지만도 이렇게요. 이런 느낌. 괜찮나요? 그러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이 어디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y는 x 위에 생길 수밖에 없죠. 그지? 그럼 이 파란색 구할 거예요? 안 구할 거예요? 교점만 잡으면 되는데 구할 필요가 없지. 이거 구하지 맙시다. 뭐예요? 빨간색이랑 얘랑 교점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자, fx는 현재 지금 x제곱 빼기 2x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 다음에 y는 x와 교점을 잡을 건데 여기에는 지금 이 범위가 반영이 안 됐죠.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와? 여기 하나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외시키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서 나오는 x좌표가 1 바깥에 있을 테 1보다 작은 영역이 생길 테니까 거긴 제외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교점 잡습니다. 그럼 얘가 x제곱 빼기 3x는 0이잖아요. 그럼 x가 0이거나 x가 3인데 넌 탈락. 왜요? 이 범위 바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3,3이었다. 인 거니까 이 점과 0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3루트. 이 y는 xb 점입니다. 그죠? 45도 이용하시면 돼요. 1대1 루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점이랑 거리 없이 때린 거예요. 이 개념을 잡아보시죠. 이걸 가지고 70번도 풀어볼게요. 같은 개념인가? 같은 개념이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내가 알려준 개념으로 해석해 볼게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fx하고 y는 x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접한다. 이해돼요? 그래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뭐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여기에 y는 x가 있던 거죠.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역함수가 어떻게 생겨요?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이 한 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얘랑 얘가 접한다. 너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빼기 4x 플러스 k는 x를 해놓고 판별식 d가 0이다. 뭐 풀면 되죠. 괜찮나요? 그럼 k가 등장하겠네. 끝. 해볼게요. 잠깐만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 미안합니다.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바보가? 미안합니다. 헛소리라고. 잠깐만요. 이상한데 나? 잠깐만요. 정신이 집중해야겠는데?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렇네.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구나. 너 왜 그래요? 큰일 났다. 얘들아, 오늘 이상한데 큰일 났다. 갈게요.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써먹어야 돼. 그러면은, 이 P라는 점은요, Y는 X 위 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원점에서부터 P까지인데 얘가 Y는 X 위점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A였겠지? 이 거리가 6루트 2였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치? 그러면은 요 A는 지금 현재 X가 2보다는 큰 거예요. A는 현재 2보다는 큰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은 6루트인 게 이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범위에서 얘밖에 없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A가 몇일 수밖에 없어요? 6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6,6이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휙 집어넣으면 K가 뿅 하고 나오겠죠. 자, 6,6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가 6,6이래요. 정신 집중을 합시다. 괜찮겠죠? 이것도 나오지? 3,3 지나나요? 자, F 71번입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요걸 딱, 이거 그래프하고 이거 그래프가 있는데 역함수래요, 얘네들이. 그럼 저들의 교점인데요. 교점이 있는데, 사이 거리가 3루트였다는 얘기가 이 교점은 y는 x 2점이잖아요. 교점이. 그럼 이 친구 그 교점을 내가 뭐 p라고 준다면 얘가 a,a였을 건데 두 교점 사이 거리가 3루트였다는 얘기지. 아, 두 교점 사이 거리야? 큰일 났다. 잠깐만요. 두 교점 사이군요. 언제부터 거리가 되는 거. 오케이, 해볼게요. 교점이 두 개가 피 나와. 여기 x는 2고요. 여기 2,2입니다. 얘 이미 y는 x 위점이네요. 그죠? 그럼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리는 친구는 x가 2보다 커나 같은 영역에서 그려지는 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fx는 요만큼만 있어요. 얘만 fx야. 그럼 gx는 어떻게 나와요? 얘가 gx겠지. 근데 이 거리가요, 이 거리가 3루트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5,5가 돼야겠죠. 그지? 5,5를 지나가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5는 a 5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셔야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9 플러스 2가 5여야 한다. 그럼 얘가 3은 9a니까 a는 3분의 1이었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까부지 말고 문제를 다 읽도록 합시다. 오늘. 다음. 그러니까 요 문제는 y는 xy 교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다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개념만 아시면 돼. 내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 개념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울게요, 이거. 친구들, 잘 봐봐. 쟤는 일단은 넘어가고, 만약에요,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 얘가 y는 x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뭘 물어봤냐면 y는 fx와 y는 fx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g 역함수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쪽 넓이하고 y는 x 대칭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넓이가 같겠네. 넓이가 서로 같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이거 2개 구하지 말고요. 이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개념을 쓸게요. 자, 겹치고 그릴게. 저 친구 0보다 클 때는요. 0 넣었을 때 3이고요. 잠깐만요. 그럼 다시 그릴게요. 칸수에 맞춰서. 여기 3에서요. 기울기 4분의 1인 거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y는 4분의 1x 플러스 3. 여기 색깔 칠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친구는 기울기가 2분의 5니까 이거 y는 2분의 5x 플러스 3인 거지. 맞나요? 그럼 여기 y는 x가 있었을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해서 2배를 하면 역함수는 뭔지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을 테니 나는 이 넓이를 구해서 2배 할 거야가 되시는 거예요. 괜찮은?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만 잡으면 신발끈을 쓰셔도 되고요. 방식은 굉장히 많죠. 점을 잡을게요. y는 x하고 4분의 1 x 플러스 3에 교점 잡습니다. 그러면 얘가 4,4. 그 다음에 y는 x하고 얘하고 교점 잡겠습니다. 이거 2분의 5x 플러스 3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면 x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겠지. 이 점은 지금 0,3이고요. 그럼 신발끈 쓰겠습니다. 신발끈이에요. 얘랑 곱합니다. 0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신발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 있을까봐 빼기 얘랑 곱한 거 더하기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고 2분의 1 곱해주면 돼요. 신발끈 공식이지. 이거 0 빼기 8 빼기 6 마이너스 14 얘는 12 빼기 8 그러면 4 마이너스 4 맞나요? 마이너스 18 절대값 곱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9네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2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18. 괜찮아요? 넓이에 2배를 할 거다. 이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발끈만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발끈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한번 해줄까요? 신발끈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연산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요건 이해됐죠? 개념은? 연산만 보여줄게요. 연산만. 신발끈 한 번 정리합니다. 삼각형 넓이를 싹 정리해줄까요? 총 5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신발 그 삼각형 넓이 공식이. 삼각형 넓이가 합니다. 이건 너무 쉬운 거. 여러분 배운 순서로 가르쳐 줄게요. 그 다음에 뭐였지? 이제 4번이 이제
신발끈 순으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5번이 이제 있는데 5번 이제 이런 공식을 혹시 아실까? 처음 봅니까? 해요. 처음 봐요? 아, 이건 다음에 할게요. 이건 지금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건 지금 필요 없고.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외접원의 간지름을 사용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삼각함수 활용을 하셔야, 사인 법칙이라는 걸 알고 나셔야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어서,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할게요, 이거는. 그럼 이제, 나 지금 신발끈만 알려준다. 신발끈 공식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조건인데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사용 가능합니다. 좌표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A라는 점을 뭐 A, 이렇게 할게요. X1, Y1 B라는 점은 X2, Y2 C라는 점은 X3, Y3가 나왔을 때 상수 넓이로 배워볼게.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에 좌표를 4개를 쓸 건데요. 자, 이 파란색은 중복입니다. 중복으로 쓸 거예요. 근데 왜 중복을 쓰는지 왜를 찾지 마시고 중복을 쓰실 때 0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중복하는 게 계산이 편해져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 0, 3, 0, 3 썼던 거예요. 0이 많이 들어간 거 들어갈수록 연산이 편해지니까. 근데 일단은 여기는 뭐가 0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반복할게요. 아무거나 반복하는 거야. 중복하게 쓰는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 쓰세요. 나머지는 그냥 쓰는 거야. 위에는 X, 아래는 Y.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지? 순서는 상관없음. 순서는 상관없어. 보라색 순서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자, 여기에서 보라색 곱해서 더한 거에서 빼기 빨간색 순서로 곱하는 겁니다. x2, y1 x3, y2 그 다음에 x1, y3 순으로 곱한 다음에 이 결과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 계산 결과가 상수 넓이에요. 이게 신발 공식입니다. 이건 언제 이용한다고요? 세 점의 좌표를 알 때만 사용한다. 이거는 이 전체를 외우는 것보다 방식을 외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방식을 외우셔야 돼. 이거 모양을 외우면 되고. 신발 공식은 자주 쓰일 겁니다. 상수 넓이 자주 물어보거든요. 다시 3번으로 갈게요. 중복할 때고 처음이랑 끝에 써야 돼. 처음이랑 끝만 중복해야 돼요. 다른 거 쓰면 안 돼. 중복할 때는 꼭 그냥 끝에 쓰는 거야. 중복하는 거는. 가운데 중복해버리면 안 돼. 이상해져. 저거는 그 벡터를 배워야만 증명이 가능한 거라서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기하부터 저 안 할 건데요. 그러면 영원히 모르셔도 돼요. 영원히 모르셔도. 근데 아마 벡터를 몰라도 되는 이공계는 거의 없어서 아마 대학교 올라가시면 다 배우실 겁니다. 이걸 배운다는 게 아니라 벡터를 배워요. 일반 물리학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벡터 무조건 배워요. 파이팅. 물리 안 하신 분들. 나도 물리 안 했어요. 나 하원 생원님. 대학교 가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겠죠? 참고로 선생님은 공대를 나왔습니다. 최악이에요. 죽는 줄 알았어. 학점 딸 때. 정리하셨어요? 요건 지워도 되지? 자, 요건 다 했어요? 오케이. 혹시 모르면 어떻게? 자, 이거 풀게. 저 친구의 역함수를 할 건데 이거 위의 문제랑 똑같은 문제거든. 그런데 왜 위의 문제랑 똑같은지 설명할게요. 자, 얘가
fx는 x 플러스 1 빼기 절대값 2분의 1 x 빼기 1 이거에 함수부터 정리를 하고 푸는 거야. 자,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푸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x가 2보다 클 때하고 x가 2보다 작을 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fx가 어떻게 나뉘죠? fx가 x가 2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0으로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 x 플러스 2가 됐을 거고 x가 2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9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2분의 3x 0 1 빼기 1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문제랑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위에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안 할게요. 얘랑 뭐 할 거예요? y는 x랑 둘러싸인 넓이의 2배. 마무리는 신발끈. 끝. 다음 75로 가자. 75가 어디냐? 얘를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겁니다.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푸세요. 자, 75번은 나중에 여기 써보세요. 뭐랑 똑같냐면 무리 함수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좀 더 쉬워요. 왜 쉬운지 나중에 알려줄게요. 얘가 좀 더 쉬운 버전이긴 한데 같은 문제를 이룹니다. 자, 저 친구 저 범위에서 그려보면은 저 친구가 그 대칭축이 마이너스 2잖아. x는 마이너스 2예요. 이거보다 큰 거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만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얘가 y는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색. 자, 이거에 대해서요. 얘랑 y는 역함수의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y는 fx하고 y는 x의 교점이 두 개였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친구들 이 fx는 이 a 값에 대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a 값이 지금 뭔데요? 마이너스 a가 0, 마이너스 a를 지나는 함수니까 y 절편이야. 마이너스 a가 y 절편이에요. 지금 저기서. 그러면은 a 값 바뀌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보이죠? y 절편이 움직이니까, 그죠? 얘는 그대로인데 y 절편만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친구 움직이는 친구니까 y는 x가 원래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y는 x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한번 해봐. 잘 봐봐. y는 x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이것보다 y는 x가 좀 더 위로 생기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만날 때 a를 구해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y 절편이라면서요. 그지? 그러면은 얘랑 만났을 때보다 마이너스 a가 크면 되잖아. 이게 뭐냐면 여기가 어떤 값인데 얘가 y는 x와 만날 때, 접할 때, 할 때 마이너스 a 값보다는 얘가 크면 되잖아. 그럼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가 y 절편입니다.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빨간색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언제까지 두 점이냐면 얘가 이 점을 만나는 순간보다는 올라가면 안 돼요. 왜? 이쪽은 있어 없어? 없는 거니까 여기서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순간 흰색은 어느 상황인 거지? 흰색은
흰색은 y는 x가 꼭지점을 지날 때 a 마이너스 a 값보다는 마이너스 a가 더 작아야 돼요. 같아도 돼요. 여기 딱 여기 지나도 되잖아요. 두 점인 거잖아. 맞나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a 값 구하고 이때 마이너스 a 값을 구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 범위가 나오겠죠. 이해돼? 갑니다. 보라색부터 할게요. 자, x 2x제곱 플러스 8x 빼기 a는 x하고 판별식 d가 0이다 쓸 거예요. 넘어오시면 7이죠. 7의 제곱 여기 4 2 곱하기 마이너스 a 그럼 얼마예요? 는 0이죠? 그러면은 a가 8분의 40인가요? 아이고야 있네요. 그지? 그럼 이때 마이너스 a 값은 얼마지? 마이너스 8분의 49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8분의 49보다는 크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아니지, 어디 넘어가면 마이너스잖아. 바로 멈추라. 됐죠? 이 범위. 그 다음에 뭐가 약간 뭐가 조금 이상한데? 부동반이가 반대로 나왔지? 네.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그렇게 나오지? 인 거예요. 이게 y절편이 이 친구의 y절편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위쪽. 이때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8, 여기 y절편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8분의 49거든요. 여기가요. 그러면은 요때 y절편이 마이너스 a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 마이너스 a가 얘보다는 더 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접하는 순간이 마이너스 a가 8분의 49였다. 접하는 순간이. 뭐지? 마이너스 a 0, 이게 미쳤나봐. 내가 아까 전에 강조했죠. 직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럼 이상한보다 얘는 더 내려간 거지? 다시 직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곡선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직선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얘는 가만히 있는 거고 얘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작아야지. 그럼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나도 그려놓고 헷갈리네. y넷을 그려놓고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거군요. 이때 여기가 8분의 49인 거니까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인 거니까 얘가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된다.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죠? 지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그러면 여기 분수공 방향이 반대로 되셔야겠네요. 그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순간의 친구보다는 만나는 순간, 여기 꼭지점 만나는 순간보다는 얘가 더 커야 되는 거 맞죠? 얘가 커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해볼게요. 꼭지점이 어디냐면 얘가 지금 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8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8 빼기 a네요. 이게 y는 x 위에 있을 때에 마이너스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면 되는 건가요? 그죠? a가 마이너스 6인 거네 이때가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얘가 이 상황을 만족하면 되니 a는 6보다 작거나 같고 a는 마이너스 8분의 49보다 크면 되시는 거니까 너네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림을 친구들 나처럼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세요.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저 Y이에요. 응? A가 Y보다 A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여기 얘가 꼭지점이거든요. 여기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여기 있을 때 요 점이 마이너스 6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6보다 작거나 같아요. 뭐야? 잠깐만요. 뭐야? 꼭지점이 이거 맞아요? 나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마이너스 2 넣으면은 8 빼기 16 빼기 8 빼기 A 얘가 이거 위에 접니다. 마이너스 8 빼기 A는 왜 이러지? 신사람인가? 내가 좀 계산식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잘 구해놨는데? 마이너스 A가구나. 그래서 플러스 6이네요. 그럼 두어두어 방향 맞죠? A는 마이너스 6. 오늘 내가 연산이 안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는데 뇌가 아예 안 돌아가는데 큰일 났다. 70은 풀게요. 개념만 이해하셨으면 돼요. 마지막에 좀 이상해서 그런 거야. 왜 그래. 자, fx 갈게요. fx와 그 역함수에 대해서 fx, gx가 서로 만난대요. 그때 a의 최대값인 거죠. 그럼 y는 x랑 얘가 만나는 것 중에 최대값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a가 y절편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최대가 언제겠어요? 접할 때가 최대겠지. 이게 제일 위일 거 아닙니까? y절편 이게 y절편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이때 y절편이 가장 위인 순간이겠죠. 그죠? 그래서 접할 때 잡으시면 돼요. y는 x하고 그때 a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78번. 자,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거 바꿔서 풀게요.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5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먼저 f 역함수 5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a라고 하면은 fx가 a, 5를 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fx잖아요. 얘가 fx인 거니까 5를 지날 때 x값을 읽어주면 돼. 얼마죠? 3이지. 그럼 a가 3이에요. 얘가 3인 거야. 그럼 뭐예요? 얘가 3인 거니까 f 역함수 5가 3이었습니다. 뜻입니다. 이거 데리고 오시면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5인데 얘가 지금 3이라고 그랬으니 F 역함수 3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요 F 역함수 3을 내가 B라고 하면은 fx는 f의 x에 b를 집어넣으면은 y 값이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y가 3이 나올 때 x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아 b가 2였구나. 그럼 너가 2였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으로 따라가시면 되는 건데 차근차근하게 한 번에 하지 말고 8상 갈게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풀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G7이요? G7을 구하시면은 집어넣으면 되는 값이잖아요? 근데 이게 Y는 X 비례정이네? 그럼 이거 7이었겠죠? 그 다음에 F 역함수 3이다. 그럼 또 어떻게 푼다고? F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얘를 A라고 두시면 FA는 4, 2다. 라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Y가 4일 때 FX하고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F 역함수 합성 G에 역함수에 3을 넣어달라는 얘기는 F 합성 G 역함수에 3을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잠깐만 다시.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F3은 얼마죠? F3은 에잉? 나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프가 나 잘못 골랐죠? 잠깐만요. 얘가 fx야, 얘가 fx야? 이게 지금 fx야? 그게 GX. 그러면은 G7이 7인 건 똑같고요. 6번이 그냥 6이라고요? 저 점이 여기 맞나요? 네. 아, 그래요. 6이면 점을 잘못 봤네. 자, 요거 구할게요. 이건 똑같이 할게. 그러면은 fx가 3이려면 얼마죠? 만나는 점 여기니까 3을 읽어주면 되겠네요. 3. 이거 3이네요. 그럼 이거 구할게요. F3은 얼마냐면 3을 집어넣었을 때 X값, Y값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G 역함수 4를 구해달라는 얘기고요. G 역함수에 4를 구해달라는 걸 내가 이걸 뭐 B라고 하시면 GB는 4였다. 이거 풀면 되는 거지? 4의 선을 그었을 때 GX랑 만나는 점에 X를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B가 6이었다. 그럼 얘가 B였네. 하고 이제 풀면 됩니다. 이거 하고 이걸 더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쇼? 이건 어떻게 푼지 아시겠죠? 따라가면 돼. 유리함수 개념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오는 거에서 질문 좀 받을게요. 근데 내가 유리함수에서 내가 저번에 안 했던 게 있어가지고 개념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평행이동까지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자, y는 x분의 k 그래프는 0. 자, 보세요. 이 친구는 x는 0하고 y는 0을 점근선으로 하고 점근선의 교점이 0,0인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k가 양수면은 점근선 기준 1, 3,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친구고요. K가 0보다 작으면 점근선 기준 2, 4,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친구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 1번 개념, 2번 개념이라고 한다면 3번 개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1이고 점근선의 교점 0,0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겁니다. 선대칭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2를 그려보라고 하면 빠르게 x는 0, y는 0을 딱 그려놓고 음수네 해놓고 두 개 딱 그려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요.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건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거라서 절대값 k가 커진다는 얘기는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누가 멀어지냐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있잖아요. y는 마이너스 x 와 교점이 있잖아요. 교점. 오케이? 이 교점을 p라고 하면 이게 0,0으로부터 이 p 거리가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멀어져요. 예를 들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4를 그려보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생깁니다. y는 x분의 마이너스 4예요.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2가 되시고요. 맞나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이게 잡으세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이 친구 xy가 마이너스 2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점은 x좌표랑 y좌표의 절대값이 같은 친구잖아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을 거거든요. 이 점의 좌표가. 그래야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왔겠죠? 맞나? 이 점은 뭐냐면 이 점은 xy가 지금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xy의 절대값 크기 같으려면 여기가 2,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곱했을 때 마이너스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더 점근선의 교점보다 더 가깝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절대값 K가 커진다는 얘기는 점근선의 교점부터 멀어지는데 그 기준점 뭐여야 돼? 대칭되는 선 있잖아요. 만나는 점 중에 선 중에 대칭선 중에 만나는 애 그 교점이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막부 풀다가 좀 어려운 문제가 이걸 다루는 문제가 있어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그리실 수 있으면 일단은 y는 x분의 k 함수는 다 그릴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한다고? 평행이동을 했었다고 저번 시간에. 근데 평행이동을 하실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평행이동을 하셨잖아요. 그때 다 옮기는 게 아니라 점근선만 옮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게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 거죠? x는 m, y는 n이고 점근선의 교점이 m, n으로 오시는 거고요. 근데 2번은 동일한 거죠. 내가 이거 점근선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그죠?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평행이동했으니까 똑같게 얘가 2, 1, 3, 4분면이냐 2, 4, 4분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평행이동한 거니까. 세 번째는 뭐가 바뀌죠? 기울기가 마 1, 1인 건 다 똑같은데 점근선의 교점이 m, n으로 바뀌는 거 말고는 없는 거고. 자, 4번도 동일한 겁니다. 성질이 뭐만 바뀌는 거야? 점근선에 관련된 것만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는 얘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y는 x 빼기 2분의 3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먼저 점근선이 x는 2하고 y는 1로 오셨겠죠? 그 다음에 1, 3, 4분면에 그려질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얘는 뭐 별 상관이 없는데
y축과의 교점은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문제가 2, 3분면을 지나냐 1, 3분면을 지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지나냐 안 지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0을 넣었을 거예요. 0을 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이지. 음수야? 그럼 여기 음수를 지나니까 이 친구는 여기 1, 3분면을 안 만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서 y축과 교점은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좀 잡아주세요. 그래프 잡을 때. 자, 여기까지 하시면 저번 시간에 한 것까지 다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반형을 이 친구를 우리 표준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를 알려드릴게. 오케이? 자, 이 개념인데 이게 일반형이에요. 여기서도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일반형은 분모의 x개수가 a인데요. 표준형은 왜 무조건 1인 겁니까? 의구심이 들 수 있죠. 그럼 내가 보여드릴게. 예를 들면 y는 2x 빼기 4분의 x 플러스 3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이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친구들,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일단 먼저 나눗셈이라고 했으니까 나눗셈을 할게요. 직접 나눠버려. 맞죠? 그럼 이 친구가 2x 빼기 4분의 7 더하기 1 나오시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 맞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이거 분모 분자의 2를 나누면요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그럼 K가 2분의 7이라고 하면 되죠. 맞아요? 개수를 다 1로 바꿀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내 말은. 그래서 굳이 미지수를 하나 늘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미지수가 그냥 이거 3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치? 미지수를 굳이 늘리지 말자고요. 알겠죠? 이거 굳이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렇게 쓰는 데 있더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a분의 b를 그냥 하나로 두자고. 그죠? 미지수 하나 늘리지 말자고. 미지수 늘어나면은 불편해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걸 표준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방금 보여줬지?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려면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나누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여기 내려오는 게 뭐죠? 몫이고 너가 나머지라는 것만 지켜주시면 되죠. 괜찮지? 요것만 하시면 충분하게 표준형으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래프 그리고 다 풀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형에서요, 이제 항상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제를 줄 때 사람 짜증나게 하려면 표준형을 주면 이쁘잖아? 근데 표준형을 잘 안 주겠죠. 사람 짜증나게 만들 거니까, 그지? 그러면은 일반형에서 물론 어차피 나머지를 알아야 얘가 1, 3, 4분면에 지나냐 2, 4, 3분면에 지나냐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이걸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정근선만 띡 물어본 거야. 그러면 굳이 다 안 구해도 돼요. 이거를 다시 직접 안 하셔도 돼. 자, 봐봐. y는 2x 빼기 4, 2x 플러스 3에서 지금 이거 정근선이 x는 2하고 y는 1이죠? 이거를 바로 여기서 잡을게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x의 정근선 값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와 얘 x 개수의 비율이 y 정근선의 값입니다. 그럼 이거를 개념화 시키면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y는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점근선은 이 모양 보고 바로 삑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해볼까요? 분모를 0으로 만든 x가 얼마예요? 2요. 자, 계수비 2분의 2점 1이요. 맞네요. 맞은? 암기. 암기하면 편해요. 편하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일반형에서 할 수 있는 거,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는 다 돼요. 맞음? 자, 이제 합성함수는 합성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역함수가 좀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어서 역함수만 알려드릴게요. 증명은 안 하고 싶긴 한데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를 fx라고 줄게요. 나는 역함수 구할 거야. 간다. 자,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x랑 y를 바꾸는 거죠. 바꿔. 자, 전개합시다. x 곱하기 ay 플러스 b는 cy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axy 빼기 cy는 d 빼기 bx 인정? y로 묶어버려요. 돼요? 양변을 얘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결론 y는 a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역함수로 나오는 거야. 이거 매번 할 거예요? 아, 조금 그시기 하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친구의 역함수는 y는에서 얘랑 얘랑 바꿀 건데 부호를 바꿔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a x 빼기 c 마이너스 bx 플러스 d로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간단하지? 이거 두 개 부호 바꿔서 휙 바꿔놓잖아요? 그럼 역함수가 띵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역함수를 물어보잖아요? 일부러 일반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바꿔버려요. 그 다음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빠를 때도 있어요. 역함수를 굳이 구해야 된다면. 이해돼요? 이 개념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증명한 거야, 이건 증명한 거고, 이거 솔직히 딱 봐도 안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거 외워요, 그냥.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은 내가 알려드려야 되는 유리함수 개념은 다 알려드린 거야. 그죠? 사실 무리함수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자, 문제 풀어봅시다. 질문하세요. 오늘 쌤이 좀 멜랑콜리하다. 730번. 유형 9번까지입니다. 739. 유형 9번까지예요. 77. 대표번호가 뭘까요? 760. 유형 8. 750. 755, 759. 757. 775. 6두. 자,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남은 시간 동안에 일단 요거만 최대한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27부터
그럼 잘 봐. 정의역과 치역이 같대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빨리 잡아. 자, 유리함수에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정의역은요 일반형에서 뭐 표준형에서 잡을게요. 이거 꼭 이게 표준형에 있을 때 정의역은 x는 m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그리고 치역의 범위는 y는 m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랑 이게 같대요. 맞아요? 아 그럼 m하고 n이 같았다는 얘기구나 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1이 점근선이잖아요. y 점근선은 a분의 b입니다. 이거 뭐예요? 방금 전에 했던 일반형에서 점근선 잡기. 맞음? 자 이게 서로 어때야 된다? 같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아 b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되는 거죠. 그럼 b가 마이너스 1인데 참 여기서 보세요. 마이너스 a분의 1, a분의 b가 점근선 교점이거든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b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누구 위의 점이래요? y는 2x 플러스 3 위점이래요. 집어넣어서 a 구하면 b도 나와요. 뿅 하고 나와요. 괜찮아? 끝. 응답.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이거 저번에 요거 때문에 못 푸신 거예요. 30번. 저 친구의 정의역을 A, 치역을 B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정의역을 A, 치역을 B. 오케이. 그랬을 때 A차 B가 2, B차 A가 마3이래요. 자, 이 봐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가요. 만약에 이게 표준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의 범위는 정의역이니까 X가 M이 아닌 모든 실수죠. 맞아요? 그럼 여기 뭐 들어오냐면 여기에는 여기 A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M만 없는 거야. 그럼 M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겠지. 자, 이거 지금 A는 정의역이니까 X가 M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이게요. 그럼 M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요밖에 없어요. 그지? 그럼 여기는 뭐예요? Y가 N이 아닌 모든 실수죠. 맞아요? 그럼 요 전체가 어찌됐든 실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가 도망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준 거예요, 지금? 점근선 준 거야. 이해돼? 너가 뭐예요? Y 점근선. 너는요? X 점근선. 이것만 알려도 다 풀걸요?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얘가 뭘 지난대요? 이거 지난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잡을 수 있겠죠. 아마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은데요? 여기 잡아놓고 내가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난다 넣어가지고 K 잡으면 이거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훨씬 빠르겠죠.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개념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넘어가. 자, 30분.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잘 봐봐.
이걸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 빼기 4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 친구가 뭐가 나왔겠죠. 근데 얘가 y는 f 역함수랑 같은 친구래요. 근데 우리 이걸 알거든요. 왜? 이거랑 부호 바꿔서 바꾼 거잖아. 그 얘는 x 빼기 2a ax 플러스 2란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 친구 평행 이동한 건 이거잖아. x 빼기 m 빼기 a, x 대신 x 빼기 m 넣은 거고요. 여기 2a x 빼기 m, x 빼기 m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m 빼기 4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지금 평행 이동한 친구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같아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x 빼기 m 빼기 a 2a x 빼기 m 플러스 2 플러스 m 빼기 4는 x 빼기 2a ax 플러스 2와 같더라. 맞죠? 그러면은 딱 보면 뭐예요? 아 m이 a였네. 얘랑 얘는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그럼 m이 a여야 돼. 그럼 m을 다 a로 바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돼요? 이거 통분해가지고 계속 이용하면 끝나. 아니다. 그렇게 해도 안 나오나? 다른 정보가 있나요? 아, 아니네. 다른 정보가 안 나오네요. 그럼 해봐야지 뭐. 뭘 해야 되나?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 양변에 x 빼기 2a를 곱해버려도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도 풀릴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더 더러울라나? 그냥 x 빼기 2a를 곱할게요. 양변에 그렇게 한다. 이게 좀 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할게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a가 나올 것 같은데? a 3분의 1인 거 아니야? 자, 이거 아니구나. 전개하시면 2a 플러스 a 빼기 4 x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 빼기 2a a 빼기 4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ax 플러스 2여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같아야 돼? 저기도 빠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달라요? 교점의 좌표를 곱하는 거니까 네. 2a랑 2a랑 저 a 마이너스 a를 곱해요? 곱해가지고 2a 제곱. 그러면 2차식 나오는 거 네.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여기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 나오는 다른 게 있어요? 아니 저 a 마이너스 4가 네. a-4가 있어. 그러니까 두 교점을 곱하는 거니까 네. 저 2a랑 a 마이너스 4를 곱하면은 2a랑 a 마이너스 4를 곱하면은 2a랑 a-4가 있어. 2a랑 a-4. 이거 아니 a- 요거랑 저거랑 x 아! 곱하면은 그렇네. 지금 여기서 정근선은 2a랑 a 빼기 4구나. 여기서는 2a랑 a고요. 잠깐만. 얘가 나온 거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참 이상한데. 너무 이상하지? 응? 여기 정근선이랑 여기 정근선 잠깐 아닌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표준형이 아니어서.
이게 표준형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점근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점근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조금 이상했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럼 이거 해야 돼, 결국에는. 근데 이미 끝났어요. 이미 나왔어. A하고요. 얘가 같아야 돼. 그럼 3A 빼기 4가요. A랑 같아야 해가지고 2A가 4여서 A가 2예요. A 나왔죠? 끝났어요. 자, 그럼 정리만 하면 뭐냐면 이건 이제 연산이니까 지워버리면 얘랑 얘랑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같다는 걸 가지고 M을 정리한 다음에 결국 이 식과 이 식이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맞춰서 풀 때 나는 개수비교법을 쓴 거예요. 항등식이니까. 그지? 그런데 수치비교법을 해도 될 거예요. 아무거나 숫자 넣어가지고 A를 구해도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X를 아무거나 집어도 똑같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0만 안 되는 A값 X값 집어넣어가지고 푸셔도 될 겁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 선택인데 나는 개수비교법이 좋아서 개수비교법으로 풀었어요. 콜? 이거 뭐 사실 아까 전에 문제가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 쓴 다음에 원래 연산을 안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해봤어. 여기서 유형이 뭐였죠? 60번만 할게요. 유형 안 나간 거만 먼저 해볼게.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너무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거 내가 아까 전에 말한 거죠? 4분면 안 지나는 거지? 무슨 점은 중요해? Y절편. 그러니까 Y절편 계속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문제는. 자, 일단은 X는 P가 점근선이고요. Y는 2가 점근선입니다. 그럼 점근선을 먼저 그려보자고. 그리고 저 친구는 점근선 기준 1선 4분면이야. 그지? 그러면 일단 Y는 2는 고정이고요. X는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지? 그럼 1선 4분면이 지날 때요. 봐봐요. 1선 4분면을 지나가는 점근선 기준으로 여기가 X는 P잖아? 그럼 3, 4분면 무조건 지나요. 맞아요?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3, 4분면을 안 지나시려면 여기에 X는 P가 생겨가지고 이 점근선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만 여기 3, 4분면을 안 지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Y절편이 중요하다. 일단 첫 번째, P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지? P는 양수야.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도 양수여야 돼. 그러면 0을 집어넣습니다. X 0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P분의 5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극하. 그러면은 P분의 5가 2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P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시겠네요. P는 2분의 5보다 큰 거야. 맞아요? 그럼 P가 2분의 5보다 큰데 가장 작은 정수는 3이겠네요. 이해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 4분면을 안 지난다, 2, 4분면을 안 지난다 등등 ETC 나오면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고요? Y절편. Y절편이에요. 얘만 Y절편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문제들도 이걸 기반으로 푸시면 틀릴 겁니다. 그죠? 다른 건 유형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원래 이거 다 끝내고 충분히 무리수까지 할 수 있는 시간대였는데 내가 뭐 마탱이가 가가지고 한 15분 이상 나가는 건데 컨디션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컨디션 관리도 프로는 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파. 미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 정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 끝나면 금요일이죠? 그러면은 이번 주 안에 무리함수 끝낸다는 거는 아마 약속은 지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무리함수까지 끝내면 다음 주에 수원이랑 그 순열 조합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조금 스무스하니까, 그지? 개념이 거기 스무스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역함수 함수만 잘 넘어오시면 합성함수만 잘 넘어오시면 뒤에는 굉장히 스무스해요.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죠? 괴랄한 문제들은 덜 나온다.
오히려 저기 함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함수에서 1대1 대응 가지고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더 어려워요. 저 파트들이. 합성 함수하고. 그죠? 역함수는 뭐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죠?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힘들어서 어떡해요. 아이고, 힘드시고. 다음번에는 내가 조금 더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바카스를 먹고 들어올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여기 유리함수 쪽 나머지 다 풀어오시면 되겠는데 문제가 얼마 안 될 거임. 그지? 그러면은 무리함수 좀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냥 그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